대표하는 꼴 보면은 5만 가지가 다 궁금하지. 우선 의총에 안 나온 것은 원래 안 나오기로 한 겁니까? 원래 나오기로 한 겁니까? 의총은 하루 전에 소집이 됐고 예. 당대표 일정은 하루 전에 고지가 됩니다. 예.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은 문자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걸 밝혔죠. 예. 일정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주요한 사항은 의총에서 얘기를 해야지 의총 3시간 전에 통합 발표하고 정작 의총은 무서워서 못 나오고 도망쳐버리는 도철수가 된 겁니다. 도철수.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 아니고요. 보수야합 합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라고 질문하면 앞으로 김공장장 안철수 편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합당 시도라고 할게요. 합당 시도. 그 정도는 중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 합당 시도. 저도 원래 통합은 김청수가 언제 중립적이지는 않죠. 아니 근데 안철수 미워하고 우리 국민의당 망하기 바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데 망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지금 이 망할 조짐은 당내에서 만들어진 거지. 예.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지금 아주 기분이 제일 좋은 김청수일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대표님 얼굴도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회견 미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은.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3시간 후에 바로 달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달려왔어. 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네. 설사 합당 반대파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를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통령 돼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감이 되겠어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거기 모였던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였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 대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자회견이야 갑자기 급하니 또는 뭐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의총을 모았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 의원들. 당연히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했던 뭐 의도나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죠. 갑자기. 도망쳤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요. 아니 현장을 기피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 공항에서 한 20여 명이 오지 마라.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뒷문으로 나갔어요. 예. 그것을 두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고. 오긴 왔는데 뒷문으로 갔다고. 그렇죠. 예. 정치인은요. 예. 저처럼 달걀을 맞더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도피하지 않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이지 안철수식 정치인은 소통하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춘천에서도 자기 편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합시다. 이 얘기 듣고 소통했다고 하면은 그런 소통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야당과 소통을 하십시오. 오죽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비행장으로 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풀어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자기가 또 발표해놓고 곤란하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안철수입니까? 도철수지. 도철수. 근데 언론에서는 정면 승부라고 하던데요. 아, 그게 자충수 든 거죠.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네. 안철수 지금 죽일 건데 공장장 입 다무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잘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저도 만만히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빨리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원총회 중인데 굉장히 시급하죠.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의결이 못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나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네. 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어서 되겠느냐. 당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놈. 그래 어제 처음 갔어요. 가서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어제부터 열이 받으셨고. 제 투쟁 의욕이 확 불타오르셨어요. 불타올라가지고 JTBC 손석희 뉴스룸에도 나가고 오늘 이렇게 여기 오늘 나오실 거면서 그것도 바로 직전에 아니 지금 뉴스공장보다 뉴스룸이 훨씬 손석희가 세요. 미안합니다. 아침은 저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전날 밤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지금 제가 아니 당대표가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도망치는 판국에 여기저기 제가 지금 지금 여기서 나와서 또 다른 데 오라고 하면 또 갈 것 같아요. 또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할 때 적폐 세력, 구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님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네. 호남계 하는데 네. 보세요. 적폐 세력과 통합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네. 대통령 후보 나와서 떨어진 안철수 대표. 이건 기득권 아니에요? 또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 또 대통령 보수 대연합 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요. 안철수 대표는 과거 정치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녔으니까 거기 공부 잘했으니까 그쪽 잘했겠죠. 나는 또 의과대학 관계는 아무도 또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에게 김 총재께서 다음 대통령 하십시오 하고 3당 통합을 제의하니까 DJ는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YS에게 제의를 해서 YS가 털컥 잡았어요. 그렇지만 YS는 JP건 노태우건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각제 개헌 약속하고 3당 통합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각서를 가지고 내각제 각서를 가지고 나와서 찢어버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보다 YS가 먼저 대통령 됐지만은 역사는 YS는 실패한 대통령, DJ는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영린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 구태 세력이 어쨌든 대표님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몽땅 호남 출신 중진들, 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 나가라. 구태 세력. 예. 구태 세력. 이 표현은 이 구태가 뭡니까? 구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신태가 구태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 3당 야합을 해서 집권한 그 불행한 우리 정치사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가 신태가 구태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나는 구태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요. 아니 보세요. 예. 저처럼 예. 개혁에 몸을 던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매년 하는 출판기념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관훈상제 한 번도 오픈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출판기념회 관훈상제 다 오픈해서 했으면은 1, 20억씩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하죠. 예.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유명합니다. 제가 안 하시는 걸로. 뭐 DJ에 우리 동교동에 음흉한 그런 과거의 정치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모시기 시작했던 DJ는요. 정치자금 가져오는 건 다 법에 의거해서 반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DJ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걸린 거 없잖아요. 저를 검찰에서 정권에서 다 잡아놓으려고 했지만 항상 저는 승자였지 패자는 아니었어요. 뭐가 구태입니까? 좋은 구태는 지켜나가야 되고 신태, 더 나쁜 짓 하는 것은 악태지. 오늘 제가 박지원 대표님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눈에서 살기가 거의 살기 수준으로 초롱초롱 원래 선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피곤해 하실 때 박지원 대표님은 선거만 하면 나는 힘이 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의 아주 그냥 에너지가 그냥 뿡뿡뿡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읽어보니까 예. 박지원하고 안철수하고 그렇게 가까웠다. 안철수 대통령 그랬죠. 후보 때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박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랬죠. 그건 불과 몇 인정합니다. 개월 만에 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잘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안철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정도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였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싫은 소리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을 이것을 과거에 이제 3당 야합의 반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이건 3당 야합의 길로 가는 거고 제2의 YS의 길을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보수하고 대표는 손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진보 쪽으로 와서 대통령 돼보려다가 네. 안 되니까 중도, 극중주의, 뭐 공화주의 이름도 잘 져요. 네. 자꾸 옮겨가더니 이제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 야합을 해서 합당을 해서 집권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 합당도요. 전당대회에서 에러서 절대 안 됩니다. 전당대회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는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자는 거겠죠. 해서 거기서 통합 방향으로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면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은. 예. 자기가 자기 머리만큼 상대도 좋아요. 네, 박지원 대표님 머리 좋습니다. 저 못 당해요. 그러나 오늘 당무회의 한다는데 당무회의는 당권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지명직을 안 했고 네. 당연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건 예. 뭐 최고위원이건 사무총장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통과될 거예요.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리고 또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예. 이게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된다고요. 호남에서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우세하겠죠. 아니 네. 수도권에서도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는데 네. 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느냐 네. 하면은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0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은 자꾸 호남 의원, 예. 호남 중진하는데 예. 호남에 23명이 있고 예. 비호남권에 4명밖에 없어요. 네네. 4명이가 5명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원외위원장들 아니에요. 대부분 원외위원장이죠. 90%가 원외위원장이죠. 예. 거기에서 대표당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 지역은 불리하지만 다른 원외위원장들은
대표당원을 그쪽에서 뽑으니까 틀림없이 그쪽에서는 통합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보낼 또 테니까. 호남에도 예. 20% 지지 세력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합쳐서 안철수 이제- 당이니까. 그러나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절차 예. 그리고 진행 예. 이런 것에서 그렇게 용이하게 안 됩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전당대회는 대표님이 아시는 절차나 실제 진행 방식이나 혹은 뭐 그 인원의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눈에 이렇게 아니, 훤히, 그리고 훤히 보입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야죠. 왜 나무집에서 하려고 아니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DJ도 예.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잖아요. 예. 이것이 정치사고 이것이 인간 만사고 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서 하지. 데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은 필요한데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지금 합당 시도를 반대하는 사람만 당을 나가달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근데 당을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예.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CEO도 주면 못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단어가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DJ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철수는. 이거 없습니까? 어제도 얘기했던데요. 안철수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예. DJ는 보수 야합 합당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3당 당시에 3당 합당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니까 그걸 거부했던 김대중을 어떻게 거론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자는 정책을 썼습니다. 상대방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해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사부로 삼고 있는 이해창 전 총재님은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대중 씨 운운하면서 대북 강경정책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비교하면은 족탈불급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안 봤어요? 유승민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지 하지만은 유승민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치관도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거예요. 어제 JTBC 이걸 빤히 보이는데 왜 내가 왜 우리가 거길 따라가느냐? 따라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그러나 저는 지금 바른정당 입당하라는 겁니까? 뭐 입당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통합, 야합, 합당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쌓여갑니다.
실제로 어제 JTBC 여론조사가 하나 어제 보도됐던데 합당을 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수치도 있지만 그 합당했을 때 당 대표가 누가 더 어울리냐는 유승민 대표가 더 맞다고 하는 수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국민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촉탈불급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적탈불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딱 보면은 정치를 1년 이상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그건 천재적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새 사람 만나서 쓰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론 뭐 젊은 사람들 몇이 있겠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전 브레인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브레인 말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안철수 대표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제는 물러설 수 있는 라인을 넘어. 그게 지금 예, 전당대회를 공장장은 늘 예. 안철수를 미워하면서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망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장 그 작전을 내가 빤히 알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공장장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 추진하다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돌아오는 리더십이 더 큰 지도자인 겁니다. 아니, 그러길 바라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어가서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장장 희망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대표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통합이고 게? 합당이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이 적은 집구석에서 분열해가지고 누구 쫓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서 전당대회를 어렵다고 하셨지만 마침내 전당대회가 됐어요. 전당대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합당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 콰이강의 다리를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고 발표하고 폭파해요? 제 말은 시기는 아니어도 폭발을 하겠다. 아니, 그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대화는.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데자뷰네요. 예. 네,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 보십시오. 저지. 우리 국민들은 예. 통합이 좋냐? 누구하고 통합해라. 거기 지지합니다. 분열한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합과 분열에 예. 하도 우리 정치사의 반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합당이라고 바꾸시죠, 단어를. 아니 그래서 예. 보수야합 합당으로 정리를 했다니까요.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질문도 앞으로 통합이라고 질문하면은 합당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는데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될 수가 보세요. 없다. 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뭐 항상 공장장의 희망사항이겠죠.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당원 몸빠니까. 뭐 불리하시면 그런데- 항상 그렇게 넘어오시려고. 아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 몸빠. 예. 요즘 또 안빠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대표님이 대표적인 안빠였죠. 내가 안빠의 대표였는데 예. 요즘은 아주 안빠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요. 대표님 공격합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미국은 특빠, 예. 일본은 아빠, 얘 몸빠. 그런데 그렇게 예. 좀 스트롱 파워를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잘하면은 안빠도 훌륭한데 그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달걀이나 던지고 또 자기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뭐 선처해달라 문자 보내고 하면서 그랬더니 또 박지원이가 말이야 자기 우리 모금하자 이런 구상 유치한 이 안빠는 안 돼.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 괴롭히지 뭐. 예. 예. 계란도 던졌다가 전화도 했다가 문자도 보냈다가 SNS도 왔다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박지원이 아니에요. 저는 댓글을 안 봐요.
누나를 깜짝 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박지원이가 구태 정치라고 하면은 손잡고 아무 잭퍼세라가고도 손잡고 집권의 길로 가야죠. 그러나 제가 DJ의 유일한 비서실장으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DJ가 적폐 세력과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그 길로 가서 대통령이 됐고 그걸 거부했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아니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적폐 세력한테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 간다고 류호의 최고위원 싸우면서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 그거로 싸우면 재미를 막 붙일 무렵에 끝날 무렵이 되니까 막장 드라마 2가 시작이 돼요. 그쪽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나쁜 시아버지하고 악독한 며느리의 싸움 정도라면 예. 또 이쪽에서는 이 형제들 유산 상속전 뭐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이제 대놓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박정천으로 일컬어지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이제 또 아주 또 대놓고 맡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통합에 필요한 절차들을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실력 저지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여해 최고에게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다. 그 2탄이에요. 이 1탄도 있었어. 사이코패스. 아 그렇죠. 1탄 1탄이 사이코패스가 있었고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왠지 딱 그 정확한 표현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뭐가 확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막말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확 꽂히게 들리는 또 그런 그러면 이게 멘트들이 많으니까요. 비유의 달인이에요. 계산된 발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예. 대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유여의 최고위원 되고 나서 이렇게 보수로서의 뭔가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개그만 보여준다,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여의 최고위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자꾸 이미지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 폭로전 나는 잃을 게 없다 뭐 계속 지금 SNS에 아주 홍준표 대표의 최전방 저격수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잃을 게 없는 건 맞아요. 뭔가 이러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정치 도의상 예. 유해 최고가 사실 자유한국당에 저 들어가고 사진을 봐. 나서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사진만 우리 이게 악의의 편집인데 저거. 아니 유해 최고가 저거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근데 너무 펑펑 울고 있는데 그런 그것도 사진인데 밑에서 잡으면 모든 인간이 좀 추하게 잡혀요. 그렇지. 원래 셀카 각도 약간 위에서 찍어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해 우리 최고가 저 어쨌건 김도영 PD 좀 문제가 있네 저기. 계속 홍준표 대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예.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그간 막말한다고 유해 최고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예. 근데 갑자기 본인 이제 당협위원장 날아가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 막말러가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쏟아내는 게 예.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도의상 이게 맞는 행동인지 유해 최고위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두 분이 다 그러죠. 저희가 극중주의자에서 예,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네. 시청자분들이 화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부터 재미있는 품격 높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고재열 기자는 제 질문에 답하시오. 네. 미리 얘기하지 말고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주류였었잖아요. 솔직한 얘기. 네네. 그리고 보수를 지칭하는 자인하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무슨 가치 이런 걸 떠나서 네. 객관적 스펙이나 학력 무슨 사회적 지위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이런 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뉴여해도 좋아요. 뭐 아니, 안 좋아요. 홍준표 대표도 좋고. 다 갈아요. 방송에서 가라가 뭡니까? 가라. 짭이 뭐죠? 짝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 확인되지 않은 경력들이에요. 예. 예. 연수원 교수도 아, 연수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려요. 아니 연수원 연수원 교수인데 연수원이라는 학원이 부천에 있어요. 사법연구원이에요. 사법연구원. 사법연구원 그렇지. 저도 헷갈렸는데.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사법연구원 교수. 그걸 다 연수원으로 착각하거든요. 예. 그게 부천에 있는 학원 이름이에요. 사법연구원이라고 하는. 네네. 예. 얘기하세요. 이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막장 드라마가 이게 성북동 시어머니가 있고 청담동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청담동 시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통상적인 막장 드라마, 그냥 그 이 속을 긁는 생각나는 대로 이 하는 이제 그런 졸부의 성북동은 왠지 좀 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청담동은 거기는 말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말려 죽이는 말려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청담동은 왠지 벼랑 다 쏟아내는, 졸부 김치 싸다기 예.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 어긋났어요. 뭐냐면 지금 유여의 최고가 홍준표 대표를 공략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여성들에게 마초, 그러니까 여성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예. 마초고 꼰대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막집 주모라고 한 거는 또 여성 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가 이게 그 페미니즘 이슈로 가면은 홍준표 대표는 저질러 놓은 게 쌓아놓은 게 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그쪽. 그걸 다시 주막집 주모로 받아친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계산착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여의 최고가 지역 주민들, 지역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했는데 어르신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 두 분들은 그렇게 끌어안고 울을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뭐 이런 댓글까지 있던데 어쨌든 네. 뭔가 지지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지를 떨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형국이 보여요. 지금 본인의 지지를 더 모으는 뭐 그런 모을 만한 그 정치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예. 계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홍준표 대표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수 있다면 우리 그 이렇게 모임에서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웃겨서는 본인 이 이미지 다 망가질 텐데 하는데 이 한 몸 던져서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고 그냥 막 던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형국이라서. 아무 말 대잔치. 예. 그러니까 류해 최고위원이 어쨌건 태극기 집회 이후에 좀 화제는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완전 정치신이 어쨌건 최고위원까지 제1야당 갔어요. 최고위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유해 최고가 분명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유해 최고가 방송에 나왔을 때 방송에 아이템이 선정될 때 보면 대부분은 비난 아니면 조롱 쪽이에요. 유해 최고가 뭔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무슨 감각을 보였다는 이런 내용은 메시지? 전혀 메시지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뭐 최고위원 뽑을 때 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태극기 휘둘러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 갔다가 깃발로 맞고 뭐 그러다 어디 가서 또 울고 이번에도 또 울고 그러니까 유해 최고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치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정치 거물이 돼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나를 견제해서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있네. 전혀 지금 이게 유해 최고의 생각인 거고요.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유해 최고가 뭐 굉장히 비장하게 뭐 홍준표 대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댓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댓글 언급하기도 좀 민망한 류의 댓글만 그런 댓글들만 나오는 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인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막장 드라마 이 PD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는 왜 그렇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또 질질 짜고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재열아 아줌마들이 막장 드라마 언제 보냐? 그래서 청소기 돌리다 보고 설거지 하다 보는데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 고개를 돌린다고. 그게 우리 시청률이다. 근데 지금 뉴여의 최고가 하는 거 보면은 딱 똑같지 않습니까? 3분에 한 번씩 지금 3일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또 눈물 흘리고. 아니 저는 그 친구가 이름 부른 게 너무 재밌어요. 재열아 그러는데 그만 재열아. 아니 그런데
저러면서 점점 더 당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던지는 정치적 이슈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유해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대결만 보고 있는 거지. 예.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아이고, 사이코패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아니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여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만 언론에 나오지. 정작 우리가 뭐 뭘 지금 하려고 문재인 하는지. 정권을 대항해서 뭘 하려는지는 전혀 언론에서 안 다뤄준다. 그걸 다룰 거,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책 그동안 계속 주류가 보수였는데, 지금은 보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우리가 다음 이슈를 할 국민의당도 어찌 보면 지금 그것도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까 그 틈새 시장 공략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이제 반성할 타이밍인데, 지금 뭐 이 두 분이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몰라서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시간 되면 조금 더 다시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주 21세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신개념이죠, 신개념. 진짜 신개념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본 적이 없어요, 저런 거를. 약간 좀 또 막장 드라마의 그 특징이 욕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26일 날 또 소명하는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둘이 만날 수 있는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최고위원이 잘린 건 아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아직은 그래서 최고위원인데 내가 당협위원장 밀려나니까 그냥 아각거리고 공격하는 이런 차원이지 네, 아무런 법적 지위는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둘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 지금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수 없는 그런 그 형국으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멈추거렸냐면 물어볼 게 궁금한 게 네. 정준길 변호사가 좀 많이 선배죠. 네, 그렇죠. 그분은 좀 안 되는 쪽으로만 가 있어요, 늘. 저도 조금 이해가 이번에 약간 섬찟했습니다. 좀 놀랐는데. 아니, 유효의 보좌관이 돼서 나타났어요,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유해 최고가 직접 나와서 뭐 기자회견 할 줄 알았더니 예. 정준희 변호사가 그 약간 거의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상한 있어서 현상이에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그렇게 괜히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좀 줄을 좀 많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쪽이 섰다면 그런데 생각이 그런 조금 줄을 섰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되는 쪽에서 안 불러줬다고 두 번째는 정준길 변호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 되는 쪽에서 자기가 안 서도 되는데 그거라도 좀 서보자. 나는 이제 또 그런 언론에서 판단이 나오니까. 있지 하긴 어쨌건 않겠습니까? 유해 최고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과연 언론에서 이 대담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예. 다 해요. 방송사마다. 아, 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만의 뭔가 독특한 우리 게 원래 다른 없을까요? 순서가 다른 그렇죠. 거가 먼저였는데 이거부터 하잖아요. 뭔가 지금. 독특한 게 없나 하고 자꾸만 우리가 막 끄집어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준기라고는 둘이 왜 언제 아니 우리 그 제 프로그램에서 만난 게 네. 가장 근대에 만나고 거기서 케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유, 저는 뭐 그 이유까지 제가 뭐 알아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 정준길 변호사는 지난번에 그 대선 때 네. 안철수 문제 갖고 그러다가 안철수 몸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금태섭 변호사한테 네. 금태섭, 정준길 또 최강호 이 대학교 동기 동창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안 풀리시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도 기자회견을 하고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뭐 지금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해진 최고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발언도 정당성이 있게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예. 지금 뭐 홍준표 대표는 어쨌건 본인은 지금 언론에서 이런 것만 쓰고 투덜거리시곤 있지만 본인도 역시 뭐 주막직 주모니 뭐 이런 얘기들을 뱉어내면서 저격 중이시고 이게 진짜 저는 사실 이제 뭐 자유한국당을 뭐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가려면 보수의 보수가 날개가 살아나야죠. 확실히 살아나야 그럼요. 되는데 보수가 살아날 기미는 없는 것 같고 자꾸 막장 드라마만 찍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떻게 살아날 이러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어요? 지방선거 치를 때 그 선거운동 하면 그 유효의 그때는 이제 전체고가 되겠죠. 전체고가 가는 데마다 고춧가루 뿌릴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에서 주류 교체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가 저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축구 문제 얘기하거나 그럴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보수는 세대 교체를 안 했어요. 그분들이 끝까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해먹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이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보수는 이거 끝까지 해먹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다시 되돌려 받기에는 너무 노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표상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지금 단순하게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류 교체가 되는 되는 양상이 보수가 세대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수가 세대 교체를 누구랑 하려고 그랬냐 했더니 저런 대표적인 게 류여해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이게 뭐 좀 여자 홍준표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자 변희재예요. 그러니까 픽업한 게 그렇게 와서 그냥 좀 꼭두각시 노릇이나 잘할 그런 픽업을 좀 해준 거죠. 세대 교체를 하지 않고 좀 정말 인재를 연구원이 아니라 연수원에서 데려오는 게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당장 써먹기 좋은 액터를 데려왔다가 써보니까 연기가 너무 오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로 바로 잘려버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류 교체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대 교체 보수의 세대 교체 문제가 세대 교체 실패하고 네, 설득력이 터진 있네요. 것이라고 지금 그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고 주류 교체 그러니까 보수가 주류 있던 사회가 중도나 중도 좌파, 중도 쪽 네. 진보 쪽이 중심이 돼서 다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뜨고 있는 와중에 이 주류 교체가 될 때 또 같이 비슷한 정도의 대응을 하고 맞서 싸우려면은 그 진영 내부에서 세대 교체가 좀 그렇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진보 진영은 어쨌든 뭐 386이 여전히 해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양 학교 비교하게 되면은 1, 2, 3학년인데 한 학교는 신입생 잘 들어왔고 한 학교는 신입생 거의 완전히 농사가 망한 거예요. 예. 신입생을 안 뽑은 거죠. 안 뽑은 거죠. 그냥 그리고 2, 3학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입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졸업도 안 해요. 복학생들이 계속 졸업 안 하고 네.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홍준표쯤 되면은 대학교 3학년으로 따지면 이제 대학교 한 16학년쯤 되고. 그 설득력이 있네. 세대 교체 실패다. 네,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수 언론에서도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방송사 파업으로 인해서 뭐 꼭 방송사가 진보 언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수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파업을 한 큰 덩어리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의 그런 이제 신진 언론인 덩어리들이 보수와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는 그 그룹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보수의 어떤 중견 언론인 집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컬어지는 보수 언론이나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60, 70대예요.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 어르신들처럼 혁명 1세대들. 예. 근데 그런 형국이 돼서 이 후유증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으로 가는 길에 승부수를 띄웠다. 자, 이거 뭐 내용을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변호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네. 근데 당원 당규성이 없어요, 전당원 없죠. 투표자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안철수 대표 측이라고 할게요. 안철수 예. 대표 측에서는 어찌됐건 국민의당의 주인은 우리니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단계가 없지만 그래도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면 전당대회로 가서 그다음에 통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은 아니 그 당신 대표될 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대표될 때 했던 거대로 거기다가 의원은 호남 의원들이 많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적으로 보면 국민의당 간판보다는 합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당원 투표하면 당연히 통합하자는 쪽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당 간판을 누가 가지고 어느 쪽이 나가느냐 싸움이 돼버린 지금 형국인데 안철수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온 건 내가 당 끝까지 갖고 가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서 당신들이 살림을 차리든지 그건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사실 어제 의원총회도 안 나온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당원 당규상에는 그러니까 13조를 봤더니 당의 해체, 합당 결정은 전당대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조에 또 보면은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우리 통합을 전당원 투표제로 붙이자라고 의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통합에 의결을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제에서 그건 의견만 묻는 거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또 고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는 세 번의 기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뭐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투표, 전당원 투표를 또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도 저도 안 되면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건인데 맞아요. 예. 예. 뭐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은 뭐 거의 뭐 99% 통합을 하라. 통합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다 어떻게 묻느냐에 또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어떤 내용은 당분간은 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원 투표제로 하자.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은 전당원 투표제에서 이게 만약 가결이 되면 통합을 승인을 받게 되면 굳이 전당대회를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 거칠 수 있는 건 다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반대쪽에서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를 하면 그러면 이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된 것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고 나가던가 아니면 따라오던가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던졌다는 승부수가 결국 이 당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나서 도대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뭘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새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같이 있는 분들 보면 아주 진보 같아 했다가도 또 나오는 발언들 보면 또 아주 보수적인 발언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좌표 설정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상 거의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뭐 보수라기보다는 구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각이 되다 보니까 보수 쪽에 이제 이 공간이 많아졌죠. 옛날에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붙으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겨왔지 않았습니까? 선거라는 것 그렇죠. 자체를. 근데 지금은 뭐 자유한국당이 최근 지지율 보니까 1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 뭐 하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호남권 의원들을 제외한 그래도 약간 중도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분들이 모으면 그럼 중도뿐 아니라 외연을 보수 쪽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장차. 그러면 내년 6사 지방선거도 그렇고 차기 대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구태가 아닌 새로운 보수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럼 지금 현재 집권 여당하고 해볼 만하다.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이 아니죠. 중도의 지분은 나의 것이다라는 그냥 강한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인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도 그 중도층이 나를 정치로 불러낸 것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이 상당히 본인이 지지부진하던 것이 막판에 끌어올리고 그리고 일정한 총선에서 성과를 내고 그 대선에서도 어쨌든 20%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던 그게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본인에게 어쨌든 중도 지분은 20%는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 이렇게 분포로 봤을 때 20%를 확보했을 때는 단숨에 제2야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지율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 지금 조사를 해보면 뭐 편차는 있지만 15%에서 20% 차이 사이에 그런 이 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있으니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안 갈 수 없는 길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차적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는 것들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를 막는 박정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나가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데리고 나가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대신 우리 당 열쇠는 열쇠는 여기다가 주고 우리 그거라도 근데 데리고 나가면 네. 비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합의원은 문제가 출당시키는 조치를 해주던가 예, 탈당하면은 오직 상실하니까 출당 조치 그게 합의위원이에요. 그게 합의위원론 지금. 네. 나가면 우리가 다 출당 조치 해줄게요. 소송을 걸게 되면은 그냥 완전 찢어지는 그렇지. 거고. 이제 합의위원론이 이제 출당까지 다 시켜줄 테니까 나가서 차리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호남 중진들의 입장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한테 좀 미안해요. 헌법을 외워야 되죠. 우병우의 죄목을 외워야 되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을 외워야 되죠.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에 관한 규정도 알아야 되죠.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도 외워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당원 당규도 외워야 돼요. 당마다. 오늘 내가 당원 당규를 아침에 들여다보는데 한 줄을 못 읽겠어. 졸려갖고. 각 당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요 대목이 끝날 때쯤 되면 그다음 유해와 홍준표는 당원 당규 뭘 갖고 싸울지. 그렇죠. 왜냐면 윤리위원회 넘겼었잖아요. 네. 유해 최고가 생각보다 법을 잘 몰라서요.
그래도 그 사법연수원 교수인데. 사법연구원. 연구원. 저는 심지어 예전에 유해 교수 제자냐는 얘기까지 제가 한번 들어서 저는 연수원이고요. 저는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의총을 소집을 했어요. 네. 어제 뭐 의총 소집했는데 결국 안철수 대표 저는 안 나갈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기자회견하고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당신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그럼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설득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안 나갔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혼 선언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때 던져놨기 때문에 네. 의총에 나가서 괜히 뭐 거기서 또 한 번 난리가 나는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래도 그래서 안 한번 나온 그 거죠.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일 왼쪽이 누군가요? 제일 위가 정동영 의원이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이. 그다음 중간이 김경진 의원. 김경준 의원도 국민의당인가요? 네, 그렇죠. 그 밑에는 마지막에 유성엽. 유성엽. 의원이고요. 뭐 표현은 이제 저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끌고 오라는 죄인을 여기 데리고 오라는 뭐 그런 뉘앙스였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가서 굳이 모양 빠지는 모양 뭐 그런 흉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치인들이 현장 말발은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면했을 때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또 이게 워딩이 네. 좀 그 어눌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한테 이 현장에서 좀 이제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붙으면 많이 힘들어질 밀리죠. 겁니다. 많이 밀리죠. 네. 그때 할 얘기가 있죠. 내가 유승민 아바타입니까? 자, 근데 재밌는 게 뻑하면 뭘 그만두잖아요, 안철수. 네, 4개월의 법칙이라고. 오, 72시간에 김무성이 72시간의 법칙보다 조금 기네요. 4개월이죠. 뭐 할 때마다 뭐 2014년 13공 재보궐선거 실패해서 당대표 그때 김한길 대표 같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4.13 총선 또 그 홍보비 리베이트국 때문에 또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대표가 우여곡절 그때 또 됐는데 그다음에 사실 대표가 되고 사실 그 무언가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관련해서 그 제보 조작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당이 예. 지지율이 땅으로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위기의 당을 구하겠다라고 전면에 섰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었잖아요. 지지율도 변화가 없고 뭔가 컨벤션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승부수로 해서 또 백의종군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은 여기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정치인 안철수로서 이제 미래가 좀 네. 불투명해 보이고 지금 호남 의원들 사이에 쌓여있는 안철수 대표는 아무 국민의당에서 역할을 좀 못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넓은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사퇴 전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퇴 전문이 또 있어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계 은퇴를 지금 몇 번째 하신지 모르겠고 또 이번에 다시 온다라는 거 이거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봐서든 이 정계 복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가수들이 음반 한번 하나 내고 예. 좀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정치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손학규 전 의원이 처음 은퇴 발표할 때는 정말 애잔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정말 우리가 손학규를 이렇게 읽는구나 하고 글까지 했는데 그거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은퇴할 때마다 다시 올려야 되는 건지. 예, 오늘 귀국하는데 어느 편에 쓸까요? 식당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록 사는 거기 청관산에 갔다 계셨지만은 늘 보면은 본인의 역할을 주는 예. 역할을 주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호남 의원들하고 같이 굳이 그럴 이유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 예. 그리고 본인에게 여러 가지 여지가 풀려 있는 그리고 평소에 이 바른정당 이 소속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런 쪽하고 이렇게 어떤 톤의 무드도 맞는 편이고 그래서 또 본인이 여기서 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하고 당시 유승민 후보하고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손학규 고문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요. 아직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럼 통합이 되면 당대표는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물음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 34%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한 그 절반 정도. 근데 묘하게 제3의 인물. 거기가 한 20몇 프로 돼요. 제3의 인물. 28%. 유여해. 왜 또 글로 가요? 그러니까 저 제3의 인물에 사실 손학규 고문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양쪽 중에 누가 하나가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이 둘을 빼고 이 통합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딱 떠오르는 사람 정도가 손학규 고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제3의 인물, 저 28%저 제3의 인물이 손학규를 지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역할이 필요한 것, 역할을 주는 곳으로 가신다면 지금 호남 의원들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라면 안철수 대표가 일단 강공을 걸어서 당을 호남 의원들이 나가야 될 상황이 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굳이 거기 나갈 때 또 손학규 의원이 따라 나가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할 때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학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은 어떻게 보면 친정 같은 곳이잖아요. 본인이 떠나왔던 왜요? 예전에 한나라당에 바른정당이 네, 같이 그러네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정과 시댁이 같이 합쳐지는 또 형국이라서 본인에겐 좀 되게 친근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가 저 제안을 받으면 받을까요? 전 무조건 받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임 총리제 막 그 촛불 전국의 와중에서 책임 총리제 나왔을 때 솔깃. 받겠다. 뭐 역할을 주어주면 하겠다 하면서 책임 총리를 받을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진보나 좌파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허허허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고 갔겠죠. 네. 우리가 오늘 그 못각이에요. 전체 분위기가. 나오는 사람 다 까니 그냥. 그래서 극중주의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에 중심에 쓰는 거예요. 극중주의자를 뭐라는 줄 아세요? 관종이요. 그게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머리가 조금 더 기르면 김원준이 되겠어요. 살도 조금, 체중을 좀 돌리셔야죠. 아니 근데 손학규 대표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정치가 이렇게 난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손학규 전 대표를 예전에 백일대장정이나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조금 현장 취재를 가봤어요. 그러면 100일 동안 진짜 계속 뭐 농사 짓고 어디 가서 뭐 볼트 조이고 정말 이 일만 하는 일정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되게 어떤 그런 좀 선비적인 그런 면모가 있으신 분으로 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몸이 탄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뭐 체력이나 운동도 또 했었어요. 예, 체력도 그렇게 좋고. 좋으시던데 보니까 좀 지구력, 그러니까 100일 동안 계속 진짜 이 보통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할 때 한 사진 찍는 뭐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하루를 풀로 노동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체력과 끈기가 좋다 했는데 정치적 체력과 끈기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귀국하고 근데 저게 국민의당이 첩첩산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 투표를 어떻게 하고 설문지를 어떻게 꾸리냐에서부터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거를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생기는 불협화음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합 결정에 대해 통합을 하고 나면 미지의 큰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표방되는 보수가 붕괴돼 있기 때문에 예. 저게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보 쪽으로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발붙일 곳이 거의 없는데 예. 저길 가서 무언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 지금 예상되는 뭐 통합의 시너지가 지금 단순 지지율 학교보다 높으면 15에서 20 얘기가 나오지만 예.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꿈꾸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손학규 고문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보수로 간다라고 하기 쉽진 않아도 지금 몰락한 보수에 맞서서 건전한 중도 보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좀 다소 안철수 대표 스타일과 다르게 무리해서 그냥 좀 질러 나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답답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짓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그럼 우리랑이라도 합치자라는 이제 어떤 그런 정치 공학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남은 호남 의원들이 좀 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부담스러운 게 이분들이 복학생 비슷한 내가 지금 현역 4학년인데 갑자기 나보다 한 2, 3년 더 학번 높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은 군대 그 갔다 자리가 본인들의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뭐 대가 셌으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이럴 때도 추미애 대표나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그분들이 다시 생각만 해도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썼었나요? 오늘 참, 아침, 예. 삼국기를 오늘 아침 정확히 라디오에서 추미애 추미애 대표가 대표가 인터뷰를 표현한 건데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민의당 지금 상황을 보고. 네. 호남 지역의 중진들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분들하고 이유가 삼국기를 없다.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갈라지는 그런 그 힘이 있을 때 합쳐지는 힘을 그걸로 활용해야 되는데 맞아요. 도저히 지금 이제 그럴 길이 안 보이니까. 예. 자유한국당 얘기는 아까 했고요.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전당원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건지, 이런 게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최소한 절차적 합리성은 왜냐하면 이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잘만 하면 지방선거의 어떤 내가 정치를 하는 놈이. 그래 어제 처음 갔어요. 가서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어제부터 열이 받으셨고 제 투쟁 의욕이 확 불타오르셨어요. 불타올라가지고 JTBC 손석희 뉴스룸에도 나가고 오늘 이렇게 여기 오늘 나오실 거면서 그것도 바로 직전에 아니 지금 뉴스공장보다 뉴스룸이 훨씬 손석희가 세요. 미안합니다. 아침은 저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전날 밤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지금 제가 아니 다급하니까. 당 대표가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도망치는 판국에 도망치는 판국. 여기저기 제가 지금 가릴 때 그냥 지금 여기서 나와서 또 다른데 오라가면 또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할 때 그 적폐 세력, 구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님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예. 호남계 하는데 네. 보세요. 적폐 세력과 통합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네. 대통령 후보 나와서 떨어진 안철수 대표. 이건 기득권 아니에요? 또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다. 또 대통령 보수 대연합 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요. 안철수 대표는 과거 정치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녔으니까 거기 공부 잘했으니까 그쪽 잘했겠죠. 나는 또 의과대학 관계는 아무도 또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에게 김 총재께서 다음 대통령 하십시오 하고 3당 통합을 제의하니까 DJ는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YS에게 제의를 해서 YS가 털컥 잡았어요. 그렇지만 YS는 JP건
노태욱은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각제 개헌 약속하고 3당 통합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각서를 가지고 내각제 각서를 가지고 나와서 찢어버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보다 YS가 먼저 대통령 됐지만은 역사는 YS는 실패한 대통령, DJ는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영린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 구태 세력이 어쨌든 대표님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지금 이거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몽땅 호남 출신 중진들, 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 나가라. 구태 세력. 예. 구태 세력. 이 표현 이 구태가 뭡니까? 구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신태가 구태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 3당 야합을 해서 집권한 그 불행한 우리 정치사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가 신태가 구태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나는 구태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요. 아니 보세요. 예. 저처럼 예. 개혁에 몸을 던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매년 하는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관훈상제 한 번도 오픈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출판 기념회 관훈상제 다 오픈해서 했으면은 1위 10억씩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하죠. 예.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유명합니다. 제가- 안 하시는 걸로. 뭐 DJ의 우리 동교동의 음흉한 그런 과거의 정치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모시기 시작했던 DJ는요. 정치자금 가져오는 건 다 법에 의거해서 반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DJ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걸린 거 없잖아요. 저를 검찰에서 정권에서 다 잡아넣으려고 했지만 항상 저는 승자였지 패자는 아니었어요. 뭐가 구태입니까? 좋은 구태는 지켜나가야 되고 신태, 더 나쁜 짓 하는 것은 악태지. 오늘 제가 박지원 대표님 오래 알아왔는데 이렇게 눈에 살기가 거의 살기 수준으로 초롱초롱 원래 선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피곤해 하실 때 박지원 대표님은 선거만 하면 나는 힘이 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의 아주 그냥 에너지가 그냥 뿡뿡뿡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읽어보니까 예. 박지원하고 안철수하고 그렇게 가까웠다. 안철수 대통령 그랬죠. 후보 때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랬죠. 대표하는 꼴 보면은 5만 가지가 다 궁금하지. 우선 의총에 안 나온 것은 원래 안 나오기로 한 겁니까? 원래 나오기로 한 겁니까? 의총은 하루 전에 소집이 됐고 예. 당대표 일정은 하루 전에 고지가 됩니다. 예.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은 문자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걸 밝혔죠. 예. 일정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주요한 사항은 의총에서 얘기를 해야지 의총 3시간 전에 통합 발표하고 정작 의총은 무서워서 못 나오고 도망쳐버리는 도철수가 된 겁니다. 도철수.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 아니고요. 보수야합 합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라고 질문하면 앞으로 김공장장 안철수 편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합당 시도라고 할게요. 합당 시도. 그 정도는 중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 합당 시도. 저도 원래 통합은 김총수가 언제
중립적이지는 않죠. 아니 근데 요 안철수 미워하고 우리 국민의당 망하기 바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데 망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지금 이 망할 조짐은 당내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거지. 예.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지금 아주 기분이 제일 좋은 김청수일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대표님 얼굴도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회견 미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은.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3시간 후에 바로 달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네. 설사 합당 반대파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를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통령 돼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감이 되겠어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거기 모였던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였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 대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자회견이야 갑자기 급하니 또는 뭐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의총을 모았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 의원들. 당연히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했던 뭐 의도나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죠. 갑자기. 도망쳤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 아니 현장을 기피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 공항에서 한 20여 명이 오지 마라.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뒷문으로 나갔어요. 예. 그것을 두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고. 오긴 왔는데 뒷문으로 갔다고. 그렇죠. 예. 정치인은요. 예. 저처럼 달걀을 맞더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도피하지 않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이지 안철수식 정치인은 소통하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춘천에서도 자기 편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합시다. 이 얘기 듣고 소통했다고 하면은 그런 소통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야당과 소통을 하십시오. 오죽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비행장으로 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풀어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저기가 또 발표해놓고 곤란하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안철수입니까? 도철수지. 도철수. 근데 언론에서는 정면승부라고 하던데요. 그게 자충수 든 거죠.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네. 안철수 지금 죽일 건데 공장장 입 다무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잘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저도 만만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빨리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원총회 중인데 굉장히 시급하죠.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의결이 못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네. 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어서 되겠느냐. 당을 위해서 하고 질문하면은 합당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쁘다 물어보는데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될 수가 보세요. 없다. 네.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뭐 항상 공장장의 희망사항이겠죠.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당원 몸빠니까. 뭐 불리하시면 그런데- 항상 그렇게 넘어오시려고. 아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 몸빠
예. 요즘 또 안빠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뭐 대표님이 대표적인 안빠였죠. 내가 안빠의 대표였는데 예. 요즘은 아주 안빠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요. 대표님 공격합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미국은 특빠, 예. 일본은 아빠, 예 문빠. 그런데 그렇게 예. 좀 스트롱 파워를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잘하면은 안빠도 훌륭한데 그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달걀이나 던지고 또 자기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뭐 선처해달라 문자 보내고 하면서 그랬더니 또 박지원이가 말이야 자기 우리 모금하자 이런 구상 유치한 이 안빠는 안 돼.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 괴롭히지 뭐. 예. 예. 계란도 던졌다가 전화도 했다가 문자도 보냈다가 SNS도 왔다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박지원이 아니에요. 저는 댓글을 안 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박지원이가 구태 정치라고 하면은 손잡고 아무에 잭퍼 세력하고도 손잡고 짚어놓을 길로 가야죠. 그러나 제가 DJ의 유일한 비서실장으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DJ가 적폐 세력과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그 길로 가서 대통령이 됐고 그걸 거부했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적폐 세력한테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 한다고 류호의 최고위원 싸우면서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 그거로 싸우면 재미를 막 붙일 무렵에 끝날 무렵이 되니까 막장 드라마 2가 시작이 돼요. 그쪽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나쁜 시아버지하고 악독한 며느리의 싸움 정도라면 예. 또 이쪽에서는 이 형제들 유산 상속전 뭐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아주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이제 대놓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박정천으로 일컬어지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이제 또 아주 또 대놓고 맡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통합에 필요한 절차들을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실력 저지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여해 최고에게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다. 그 2탄이에요. 이 1탄은 일탄도 사이코패스. 그렇죠. 1탄 1탄이 사이코패스가 있었고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왠지 딱 그 정확한 표현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뭐가 확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막말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확 꽂히게 들리는 또 그런 그러면 이게 멘트들이 많으니까요. 비유의 달인이에요. 계산된 발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예. 대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유여의 최고위원 되고 나서 이렇게 보수로서의 뭔가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개그만 보여준다,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여의 최고위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자꾸 이미지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 폭로전 나는 잃을 게 없다 뭐 계속 지금 SNS에 아주 홍준표 대표의 최전방 저격수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잃을 게 없는 건 맞아요. 뭔가 이러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정치 도의상 예. 유해 최고가 사실 자유한국당에 저 들어가고 사진을 봐. 나서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사진만 우리 이 악의의 편집인데 저거. 아니 유해 최고가 저거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근데 너무 펑펑 울고 있는데 그런 그것도 사진인데 밑에서 잡으면 모든 인간이 좀 추하게 잡혀요. 그렇지. 원래 셀카 각도 약간 위에서 찍어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해 최고가 우리 저 어쨌건 김도영 PD 좀 문제가 있네 저기. 계속 홍준표 대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예.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그간 막말한다고 유해 최고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예. 근데 갑자기 본인 이제 당협위원장 날아가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 막말러가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쏟아내는 게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도의상 이게 맞는 행동인지 유해 최고위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두 분이 다 그러죠. 제가 극중비자에서 예. 우리가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네. 시청자 그건 불과 몇 불가이정합니다. 개월 만에 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잘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안철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정도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였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싫은 소리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을 이것을 과거에 이제 3당 야합의 반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이건 3당 야합의 길로 가는 거고 제2의 YS의 길을 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보수하고 대표는 손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진보 쪽으로 와서 대통령 돼 보려다가 예. 안 되니까 중도, 극중주의, 뭐 공화주의 이름도 잘 져요. 네. 자꾸 옮겨가더니 이제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 야합을 해서 합당을 해서 집권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 합당도요. 전당대회에서 에러서 절대 안 됩니다. 전당대회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는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자는 거겠죠. 해서 거기서 통합 방향으로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면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은. 예. 자기가 자기 머리만큼 상대도 좋아요. 네, 박지원 대표님 머리 좋습니다. 저 못 당해요. 그러나 오늘 당무회의 한다는데 당무회의는 당권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지명직을 안 했고 네. 당연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건 예. 뭐 최고위원이건 사무총장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통과될 거예요.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리고 또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예. 이게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된다고요. 호남에서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우세하겠죠. 아니 네. 수도권에서도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는데 네. 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느냐 네. 하면은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0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은 자꾸 호남 의원, 예. 호남 중진하는데 예. 호남에 23명이 있고 예. 비호남권에 4명밖에 없어요. 네네. 4명이가 5명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원외위원장들 아니에요. 대부분 원외위원장이죠. 90%가 원외위원장이죠. 예. 거기에서 대표당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 지역은 불리하지만 다른 원외위원장들은 대표당원을 그쪽에서 뽑으니까 틀림없이 그쪽에서는 통합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보낼 또 테니까. 호남에도 예. 20% 지지 세력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합쳐서 안철수 이제- 당이니까. 그러나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절차 예. 그리고 진행 예. 이런 것에서 그렇게 용이하게 안 됩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전당대회는 대표님이 하시는 절차나 실제 진행 방식이나 혹은 뭐 그 인원의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눈에 이렇게 아니, 훤히, 그리고 훤히 보입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야죠. 왜 나무집에서 하려고 아니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DJ도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잖아요. 예.
이것이 정치사고 이것이 인간 만사고 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서 하지. 데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은 필요한데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지금 합당 시도를 반대하는 사람만 당을 나가달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근데 당을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예.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CEO도 주면 못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단어가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DJ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철수는. 이거 없습니까? 어제도 얘기했던데요. 안철수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예. DJ는 보수 야합 합당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당시에 3당 합당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니까 그걸 거부했던 김대중을 어떻게 거론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자는 정책을 썼습니다. 상대방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해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사부로 삼고 있는 이해창 전 총재님은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대중 씨 운운하면서 대북 강경정책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비교하면은 족탈불급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안 봤어요? 유승민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지 하지만은 유승민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치관도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거예요. 어제 JTBC 이걸 빤히 보이는데 왜 내가 왜 우리가 거길 따라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그러나 저는 지금 바른정당 입당하라는 겁니까? 뭐 입당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통합, 야합, 합당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쌓여갑니다. 실제로 어제 JTBC 여론조사가 하나 어제 보도됐던데 합당을 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수치도 있지만 그 합당했을 때 당 대표가 누가 더 어울리냐는 유승민 대표가 더 맞다고 하는 수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국민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족탈불급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족탈불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딱 보면은 정치를 1년 이상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그건 천재적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새 사람 만나서 쓰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론 뭐 젊은 사람들 몇이 있겠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전 브레인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브레인 말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안철수 대표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제는 물러설 수 있는 라인을 넘어가고. 그게 지금 예.
전당대회를 공장장은 늘 예. 안철수를 미워하면서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망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장 그 작전을 내가 빤히 알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공장장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 추진하다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돌아오는 리더십이 더 큰 지도자인 겁니다. 아니 그러길 바라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어가서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장장 희망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대표님 희망사항 절대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통합이고 게? 합당이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이 적은 집구석에서 분열해가지고 누구 쫓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서 전당대회를 어렵다고 하셨지만 마침내 전당대회가 됐어요. 전당대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실제 그 개표를 해보니까 합당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 콰이강의 다리를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고 발표하고 폭파해요? 제 말은 시기는 아니어도 폭발을 하겠다. 아니, 그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대화는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데자뷰네요. 예. 네,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 보십시오. 저지. 우리 국민들은 예. 통합이 좋냐? 누구하고 통합해라. 거기 지지합니다. 분열한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합과 분열에 예. 하도 우리 정치사의 반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합당이라고 바꾸시죠 단어를. 아니 그래서 예. 보수 야합 합당으로 정리를 했다니까요.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질문도 앞으로 통합이라고